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요, 오늘 프로 일잘러들이 스마트워크,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스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교육연구소 대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맡을 강사 정의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나눠볼까 하냐면요. 첫 번째는 보고서에는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그 부분들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보고서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요. 작성에 필요한 스킬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서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보고서란, 그래서 보고서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무엇이다.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만나보고서, 얼굴 보고서 하는 것들이 보고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백승건 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하나의 논리집이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죠? 보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논리집이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여태까지 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 쓰셨나요? 그냥 내용을 정리하시거나 그리고 요약하시거나 그냥 쓰라고 하니까 썼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글로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거에서부터 보고서에 쓰기는 시작합니다.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요. 오늘 프로 일잘러들이 스마트워크,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스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교육연구소 대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맡을 강사 정의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나눠볼까 하냐면요. 첫 번째는 보고서에는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그 부분들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보고서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요. 작성에 필요한 스킬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서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보고서란, 그래서 보고서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무엇이다.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만나보고서, 얼굴 보고서 하는 것들이 보고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백승건 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하나의 논리집이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죠? 보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논리집이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여태까지 보고서를 어떤 형식으로 쓰셨나요? 그냥 내용을 정리하시거나 그리고 요약하시거나 그냥 쓰라고 하니까 썼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글로 넣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거에서부터 보고서에 쓰기는 시작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윗분들 보고형은 휴먼 명조체와 신명조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죠? 바로 오탈자와 띄어쓰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정의환입니다. 근데 저를 김의환으로 부르던가 장의환으로 부른다면 신뢰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글의 틀도 중요하지만 내용 구성상에서 이 오탈자와 띄어쓰기라는 것들은 결국 신뢰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들을 미친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탈자와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가 나눠드렸던 문서에 보시면 케이스 8번에 한글 맞춤법 및 어법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문제는 담당자가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데 저걸 좀 다르게 고쳐본다면 담당자가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문서에서 종결 어미는요 무엇 수 없다 대신에 격식체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이거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로서와 로서인 거죠. 근데 제대로 쓰시려면 공공기관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입니다. 으로서는요 수단과 도구고요. 으로서는 자격과 신분을 요구할 때 씁니다. 세 번째, 신청하려면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인데요. 자, 이걸 새롭게 고쳐본다면 신청 서류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내가 무언가 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첫 번째, 접수하면 된다라는 것들은 뭐죠? 내 입장인 거죠. 하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쓰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공문서에서는 명확한 지시형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결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제, 어이와 아이를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결제, 어이는 언제 쓴다? 결제는 대금을 지불할 때 쓰는 거고요. 결제에서 아이는 상급자에게 승인을 얻거나 결제를 올려 할 때 쓰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인재 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장학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명사형과 서술형의 문장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형식들이 불일치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바꿔본다면 인재 양성과 소외 이웃 지원을 위해 장학 사업을 추진합니다 라고 쓸 수 있죠. 여섯 번째, 이 유형들을 잠깐 본다면 어미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조사에 대한 혼동, 그리고 구어체의 사용, 그 다음에 동은 이어의 혼동, 그 다음에 문장 형식의 불일치 등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맞춤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또 퀴즈로 알아보신다면요. 아까 제가 로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드렸는데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은 아니다. 자, 1번이 위, 2번이 아래.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첫 번째가 맞죠. 자, 로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라고 했죠? 신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수단이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화로서 갈등을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백분율과 백분율입니다. 이것도 혼동이 많이 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 정답은 바로 왼쪽 1번입니다.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률을 쓰고요. 받침이 없는 말이나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율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비율, 실패율 등이 이제 율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받침이 들어가 있는 매칭률에는 율, 리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있죠. 네 글자 단어입니다. 시설 연도와 시설 한 칸 띄고 연도입니다. 자, 우리가 혼동되면서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왼쪽 1번, 오른쪽 2번. 정답은 2번, 시설 띄고 연도입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보통 이렇게 붙어있는 네 글자 단어들은요. 무조건 가운데 띄어쓰기가 들어갑니다. 시설 연도는 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시설과 연도로 띄어써야 되고 연도는 독립된 단어이므로 연도가 아니라 연도로 적어야 됩니다. 연도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설명드리자면요. 사무나 회계 결선 따위의 처리를 위해서 편의상 구분한 1년 동안의 기간 또는 앞에 말에 해당하는 그 해를 나타낼 때 연도를 쓰게 됩니다. 예시에 보시면 다음 연도, 해당 연도, 회계 연도, 1차 연도, 졸업 연도, 제작 연도, 설립 연도, 이번 연도라고 쓰게 되고요. 그렇다면 니은으로 들어가는 연도는 언제 쓰느냐? 해를 뜻하는 말 뒤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단위로서의 그 해가 되죠. 예를 들면 2024년도 출생자, 2023년도 졸업식,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연도와 연도의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겠죠?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신년도, 구년도, 과년도는 예로 하고요. 수 표현이 앞에 있으면 연도라고 붙이게 된다라는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우리 이제 연도를 이제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서 많이 표기들 하실 겁니다. 자, 과연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편 봤더니 2025년 점 한 칸 띄고 1. 두 번째는 2025년 점 한 칸 띄고 1. 그리고 다시 점. 마침표가 두 개 찍혔죠. 자, 왼쪽 1번, 오른쪽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2번, 두 번째 게 맞죠. 자, 무조건 마침표를 찍고 난 뒤에는 한 칸 띄고 숫자를 적게 되고요. 다시 월을 적으신 다음에는 다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월을 적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아래쪽에 자, 숫자에 마침표를 찍고 월을 쓰느냐 아니면 숫자에 마침표를 쓰지 않고 월을 쓰느냐 둘 중엔 어떤 게 맞을까요? 바로 첫 번째 마침표를 찍고 월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에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들은 1, 2, 3, 4번 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시하고요. 세미콜론하고 한 칸 띄었고요. 2023년 마침표 3월 마침표 한 칸 띄고 22일 마침표하고 다 수요일이라고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냥 1시 그리고 2번은 1시하고 물결표 3번은 1시 물결표 2시 그 다음에 4번은
한시부터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들은 몇 번일까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바로 2번입니다. 물결표를 넣으셨다면 다음번에 어떤 마감의 기한들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출 기한 날짜 뒤에 까지를 적어야 될까? 라는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은 그냥 제출 기한이라고 하고 1월 21일까지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쪽은 제출 기한이라고 적어놓고 까지까지 적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보통은 1번을 좀 많이 쓰고요. 저는 2번으로 쓸 때는 좀 언어나 단어들을 좀 바꾸시면 좋은데 제출 마감일이라고 쓴다면 마감이라는 것들에 까지까지라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출 마감일로 단어를 바꿔서 쓰신다면 까지를 굳이 안 붙이셔도 되니까요. 쓰실 때 어떤 단어들을 선택해서 쓰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춤법과 어법에서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융복합에 융 가운데 이제 가운데 점을 찍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융복합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죠. 자, 왼쪽 오른쪽 중에 당연히 왼쪽이 맞겠죠. 자, 열거된 단이 용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경우에는 가운데 점을 사용합니다. 단,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말은요, 가운데 점을 찍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 내외, 대내외, 장차관 등에는 가운데 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붙여서 사용한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입니다. 자, 왼쪽은 다 붙였었습니다. 296억 달러, 10만 톤, 50명. 자, 오른쪽은 단위별로 좀 띄었었죠. 296억 한 칸 띄고 달러, 10만 한 칸 띄고 톤, 50 한 칸 띄고 명입니다. 오른쪽, 왼쪽 어디가 맞을까요? 바로 오른쪽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요, 앞말과 꼭 띄어 쓰셔야 된다라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 영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수 한국말로 번역해서 쓰셔야 되는 것들이 공문서의 기준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문서의 기준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말들은 다 풀어 써서 작성을 합니다. 자, 1섹션이라는 부분들은요, 제1부분, 제1부분으로 나눠서 씁니다. 제라는 것들은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제1과 그리고 제1과 그 둘 다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제1하고 띄어서 과를 쓰셔도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제1과라고 써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되도록 쓰실 때는 제1 한 칸 띄고 과를 쓰시지만 제1과도 그냥 허용되는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외래어, 섹션보다는 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쓰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 초등학생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를 써주시는 것들이 이 공문서나 밖에 외부형 문서로 쓰실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도 있네요. 왼쪽 50여 명의, 그리고 내일쯤, 그리고 일주일 가량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제가 띄어쓰라고 했죠. 50여, 한 칸 띄고 명의, 그 다음에 내일쯤, 그 다음에 일주일 가량입니다. 쯤, 가량은 전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숫자로 어떤 단위들이 표시됐을 때는 띄어서 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1번의 부분만 한 칸이 띄어서 들어간 거고요. 밑에 2번, 3번의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쓸 때도 있죠. 홍길동 씨를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띄어 쓰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한 칸 띄고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거는 왼쪽 홍길동 씨와 행정안전부 한 칸 띄고 장관입니다. 성과 이름은 붙여 쓰시고요. 이에 덧붙는 호칭어, 간증명 등은 띄어서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요. 가끔 가다가 줄임말로 쓰는 부분들도 있어요. 행안부 장관 이렇게 쓰시는데 절대 공식 명칭은 줄여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또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본 제도 시행 때 2010년도부터 본 한 칸 띄고 제도 띄고 시행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어디가 맞을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자, 본은 관용사로서 뒷말과 띄어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한 칸 띄고 300대와 총 300대 띄어쓰기 없이 쓰는 거 오른쪽 왼쪽 어디가 맞을까요? 이번엔 왼쪽입니다. 총은 모두 합하여 몇 침을 나타내는 관용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단 접두사로 쓰일 때는요, 뒷말과 붙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감독,
총결산, 총인원 등은 붙여서 쓰시고요. 그리고 관용사로 쓰였을 때 같은 부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한 칸 띄고 띄어쓰기를 쓰시면 됩니다. 원장 한 칸 띄고 세미콜론 한 칸 띄고 긴갑동 대 원장 띄어쓰기 없이 세미콜론 한 칸 띄고 긴갑동. 과연 이 세미콜론을 붙일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왼쪽 오른쪽?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쌍점은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부르는데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는 띄어 씁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규칙이나 규칙 한번 보시면요. 모든 것들은 이 쌍점에는 붙여서 쓰고 뒤에 본문이 나올 때는 한 칸을 띄어 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일자 표기입니다. 분명 아까 강사님이 얘기했을 때 2025년 마침표 띄고 한 칸 띄고 월 쓰고 마침표 띄고 한 칸 띄고 월 쓰고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 가운데 이 물결 표시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표현하시게 된다면 과연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은 띄어쓰기를 하시겠지만 요 물결 표시가 들어가게 되면요 띄어쓰기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 표시 이후에는 바로 붙어서 다음 월이 붙어서 나온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서 쓴다라는 부분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간 한 칸 띄고 간 한 칸 띄고 칸막이와 기간 간 한 칸 띄고 칸막이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의종 명사는요 앞말과 띄어쓰기를 합니다. 간은 의종 명사이므로 띄어쓰게 되고요. 단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간은 전미사이므로 붙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간, 한 달간 같은 경우에는 붙여서 사용되시게 되고요. 의존명사에 쓰는 간에서는 띄어쓰기로 다 해서 진행된다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열차 운행 대 자전거 한 칸 띄고 열차 한 칸 띄고 운행, 그리고 일제 점검 및 일제 한 칸 띄고 점검이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어디가 맞을까요? 이것도 지금 보시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무조건 그냥 띄어쓰기 하는 게 다 맞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쉽기는 합니다. 자, 각기 독립된 뜻을 가진 명사는요 띄어쓰기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글자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고서에 쓰실 때 추진 배경, 개성 방안, 기대 효과, 작성 대상, 유의사항, 행정사항, 참고사항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네 글자는 보통 다 가운데를 띄어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한 칸 띄고 배경, 개선 한 칸 띄고 방안, 기대, 한 칸 띄고 효과 등등 작성하게 되고요. 그럼 이게 진짜 맞아? 라고 한다면 행안부 지침에서도 예시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의 맞춤법하고 띄어쓰기에 대한 기준은요. 어디 기준이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국립국어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요. 국립국어원에서 검색해 보시면 훨씬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립국어원에서 예시로 나왔던 위탁 교육운영 계약 체결 의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일정, 관련 근거, 행정사항, 소요 예산, 예산 과목, 협조 사항. 여기 보시면 다 어떻게 돼 있죠? 네 글자가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네 글자에 대한 부분들은 가운데 부분이 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뿐만 한 칸 띄고 아니라 왼쪽 오른쪽 보시게 되면 요건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고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게 되고요. 뿐과 많은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서 작성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과 그 한 칸 띄고 동안이라는 부분들도 있죠. 요거는 앞에 있는 그동안입니다. 그동안은 한 단어예요. 이게 지금 분리된 단어라고 생각되시지만 한 단어입니다. 틀리기 쉬운 예가 이후예요. 이후도 한 단어예요. 그중도 한 단어, 지난해도 한 단어, 더욱 더도 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쓰죠? 더욱 한 칸 띄고 덜 쓴다던가 지난 한 칸 띄고 해, 이 한 칸 띄고 후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거는 한 단어니까 절대 헷갈리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요. 카카오톡에다가요. 우리말 365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챗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인데요. 날짜 보시면 4월 6일 써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답장 되게 빨리 오지 않나요? 53분에 보냈는데 53분에 답장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요.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이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요. 챗봇이 아니에요. 실제 상담원입니다. 제가 여기 반말로 썼다가 다시 존댓말로 바꾼 거 보이시죠? 아, 맞다. 얘는 챗봇이 아니고 실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기준으로 상담해 주시니까요. 상담 시간은 9시에서 11시, 그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상담 건수는 1인, 1일 5회. 하루에 5번 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정리해 놓으셨다가 모를 때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진짜 한 1, 2분 내에 대답이 옵니다. 그래서 꼭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표현을 좀 간결하게 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요. 중복적 그리고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본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반드시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있는 필자는 이 중의어입니다. 반드시 필이죠. 그래서 두 개는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출 유무 여부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출 유무 여부도 똑같은 얘기죠. 거기에 쓰셨냐 안 쓰셨냐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거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쓰셔야 됩니다. 제출 여부란에 아니면 제출 유무란에 라고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거 진짜 많이 쓰시죠? 접수가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접수와 받는다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제안서를 받는다고 밝혔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당해 연도 예산은 이라고 했을 때 당해라는 것들은 이번 연도라는 해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해당 연도와 그 연도로 해서 씁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표현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호수는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불필요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호수는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 신청서 상에 본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가 있습니다. 위 신청서 상에도 불필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위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보고서의 포인트거든요. 너무 늘어 쓰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잘 읽어보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비즈니스 글 쓰기에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거했을 때 더 이상 제거할 게 없으면 잘 쓴 글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고서도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하시다 보면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핵심 단어들이 남게 되실 겁니다. 그게 남을 때까지 잘 정제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공공성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신조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표준어 쓰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R&D, 제가 얘기 드렸죠. 무조건 한국어로 바꿔 쓰셔야 된다. 연구개발, TF를 형성한다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모니터링은 점검 및 실태 조사를 했다라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압적, 권위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은 무엇이라며 치하했다 라고 적는 게 아니고 장관은 무엇이라고 말했다라고 쓰셔야 되고요. 작성할 것이 아니고 작성해 주십시오. 제출 바람이 아닌 제출해 주십시오. 전화로 문의 바람이 아니라 전화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부탁형 어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용어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을 한번 수정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들을 아직도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근본 교육은 이 길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허가를 득하여 진행하오니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건장치 점검 후 기가 요망, 일할 계산하여 지금 예정. 자, 이 문장들이 있는데 한 번씩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근본이라는 것들은 이번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들은 다음 날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득하여는 허가를 받아 진행하오니 만전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건장치는 잠금장치 점검 후 기가해 주시기 바라고, 일할 계산 같은 경우에는 날수를 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렵게 쓰는 한자 언어를 제가 한국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편하게 쓰는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들어봤을 때 어떠죠? 이해가 빠르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많이 쓰는 것들이 뭐 명일 많이 쓰셨고 이길 많이 쓰시고 이게 되게 헷갈리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꾸셔서 순화하셔서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바꿔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 날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허가를 받아 진행하오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금장치는 점검 후 기가 바랍니다. 날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등의 표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연도 마침표 한 칸 띄고 월수 마침표 한 칸 띄고 일자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신에 0은 붙이지 않습니다. 날짜에는 12월이 아니고 뭐 3월이라면 03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날짜는 절대 0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0은 언제 표기할까요? 시간에서는 표기해요. 시간은 24시간 기준으로 적는 것들이 표준 툴입니다. 그래서 오전 7시, 뭐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않고요. 무조건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15시 쌍점 20 하고 띄어쓰기 없이 작성합니다. 금액은요.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신 다음에 반드시 가로치시고 한글로 다시 한번 풀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금 일십 13,560원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것들이 기본 보고서의 원칙입니다. 자, 날짜, 시간 오류에 대한 금액 표기인데요. 한번 고쳐볼까요? 자, 왼쪽 편입니다. 시행일, 교육시간, 교육비,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시간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한번 멈추신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고 제 답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정답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일에서 제가 어떻게 쓴다고 했죠? 일자는 절대 0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마침표 뒤에는 띄어쓰기라고 해서 쓰시면 되고요. 교육시간, 제가 시간을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죠? 24시간 기준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09시 30분에서 물결 표시하고 17시로 간다. 물결 뒤에는 반드시 붙는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리고 교육비는 지금 한 칸 띄고 한글로 표시해서 적었잖아요. 한 칸 띄지 말고 같은 줄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하고 한 칸 띄지 않고요. 금 150만 원 정 해서 다 붙여서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신청 기한입니다. 신청 기한에서 이것도 잘못된 게 뭐죠? 0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표에 한 칸 띄어 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고쳐 쓰시면 이렇게 고쳐 쓰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을 보셨을 때 오른쪽이 조금 더 깔끔하게 들어갔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규칙에 맞게 보고서를 잘 써주시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문서의 구성에서는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편이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했던 기한문의 형식입니다. 두문과 본문, 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문서를 구성하실 때는 두문, 본문, 결문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쓴 기한문의 예시라고 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제목, 그리고 안에 쓰고자 하는 내용들이 넘버링이 잘 되어 있고요. 붙임 자료가 들어갔다면 어떤 붙임 자료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표시들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1 다음에 가나다라, 그리고 2 다음에 가나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순서 기호거든요. 무조건 정해진 순서 기호에 맞게 줄맞춤을 해서 넣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본문 구성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쪽번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쪽번호를 구성하실 때는 1, 2, 3, 4의 부분으로 넣지만 관련된 부분일 때는요. 4-1, 4-2, 4-3, 4-4로 해서 여기는 같은 분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면 모두 순서대로 쪽수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발급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예시의 단말 변화와 출력 연월시, 시분초, 발급 일련번호, 쪽번호 이런 형식으로 발급할 때는 내용들이 붙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항목 표시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첫째 항목은 아라비아 숫자 1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가를 쓰게 되고요. 세 번째 항목은 아라비아 숫자에다가 반가로 쓰시고, 넷째 항목은 가 쓰시고 반가로, 다섯째는 가로 안에 1, 여섯째는 가로 안에 가, 그다음 일곱 번째는 동그라미 원형 안에 1, 여덟 번째는 동그라미 원형 안에 가 형식으로 들어간다입니다. 보통 저희가 쓸 때는 넷째까지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까지는 사용할 때 1가, 1 가로 닫기 가, 뭐 이런 식으로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네모, 이응 같이도 쓰시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업 목적, 수행 방법 안에 이어지는 하위 요소에는 동그라미 형태의 모형으로 들어가기도 됩니다. 네모로 쓰실 때에는 동그라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1로 들어갈 때는 아래가 가로 들어간다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띄어쓰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무조건 제목을 쓰실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 칸을 띄고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제목 왼쪽 편이 기준선입니다. 그 기준선에 맞춰서 첫 번째 1이라는 것들이 붙어서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한 칸 띄고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에 하위 요소를 쓰실 때 어떻게 한다? 가를 쓴다고 하잖아. 가를 쓸 때는 기준선 왼쪽 기준선에서 스페이스바 2번, 띄어쓰기 2번에서 가가 들어가고요. 또 그 하위 요소가 들어갈 때는 띄어쓰기를 4번, 그 하위 요소가 또 들어갈 때는 띄어쓰기 6번이 들어간다입니다. 그래서 왼쪽 기준선을 바탕으로 두타 띄어쓰기와 네타 띄어쓰기, 6자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왼쪽 기준선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항목 내용이 한 줄이 아니고 두 줄로 넘어갈 경우입니다. 그때 그냥 왼쪽 기준선에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왼쪽 기준선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서 하는 형식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하셔도 되고요. 2번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글을 쓴 위치에서부터 정리를 하겠다가 1번. 아니야, 나는 그냥 이어서 쭉 쓰겠다. 2번. 둘 다 상관없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거와 같이 1, 2, 3으로 되실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어떤 설명 글이 써 있죠. 그 설명글 아래 왼쪽 기준선에 맞춰서 1, 2, 3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잘못된 공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우선은 1과 1에 대한 혼동들이 많이 써 있죠. 그리고 항목 기호와 들여쓰기,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쳐보신다면 오른쪽과 같이 1 다음엔 가가 들어가고 제가 왼쪽 기준선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스페이스바 2번 내서 띄어쓰기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은 기호의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호의 순서에 맞게 꼭 넣어주셔야 된다. 자, 항목 기호 및 띄어쓰기 오류인데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왼쪽 편에 기준선에 맞춰서 쓰실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글이 써진 항목에서 그 항목에 맞춰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는 먼저 설명글이 한 줄이 써 있죠. 그러면 그 설명글에 맞춰서 무조건 1, 2, 3은 줄 맞춤으로 해서 기준선을 들어가 줘야 된다. 들여쓰기를 아무데나 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무조건 설명글이 있을 때는 1, 2, 3은 그 설명 기준선에 맞춰서 쓰시고 그 하위 요소들만 들여쓰기를 통해서 쓰신다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제목은 전체 내용을 통망라할 수 있는 것들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다른 공문서의 표시에서는요, 이제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외부에 발송되는 문서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첨부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첨부물을 넣어주실 때는 예시 1번과 2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물 같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이라는 단어를 써주시고 두 칸 띄고 무엇 계획서 한 칸 띄고 1부점 두 칸 띄고 끝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첨부물이 두 개일 경우에는 1번으로 넘버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1, 2번 넘버링 한 다음에 2번 끝나고 나서 두 칸 띄고 끝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첨부물 표시하실 때요. 붙임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붙임 쓰실 때 붙임은 띄어쓰기 이런 거, 세미콜론 이런 거 없이 그냥 붙임이라고만 단어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붙임은 붙여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줄 띄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첫 번째는 그냥 글이 끝나고 나서 붙임을 쓴 경우고요. 두 번째는 한 칸을 띄고 붙임을 썼는데 보통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한 칸을 띄시고 붙임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붙임하고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한 부 끝으로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파일인데 붙여서 쓰시면 안 됩니다. 꼭 입사 지원서 그리고 2번 자기소개서 한 부 두 칸 띄고 끝 이라는 것들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문서 끝에 끝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에서 한 글자 두 타 띄고 끝을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첨부물이 있으면 첨부물의 끝, 그리고 붙임 오른쪽 표시가 오른쪽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글이 끝났다고 한다면 무조건 반드시 다음 줄에서 끝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끝났을 경우에 붙임 파일이 없고 중간에 끝났을 경우에 끝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만약에 표에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표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끝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표가 빈칸이 생겼어 라고 한다면 끝을 표시하지 않고요. 이하 빈칸이라고 표시하고 그냥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표 작성하시고 끝을 쓰실 때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문서 본문의 내용이 참고표, 이 중요 표시로 끝났을 때 끝은 어디다 표시하시는가입니다. 2번 아니면 기한 내 밑줄 주실 의견 없음을 간주한 끝 해서 표시가 될까요? 한다면 이 부분에 표시가 된다입니다. 자, 만약에 또 붙임 파일이 들어가 있고 이 공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와 유의사항 등이 삽입될 때 올바른 일치는 1번과 2번 중에 어디다? 1번입니다. 붙임 위쪽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요. 한계선에 대한 것과 기준선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빨간 선 보이시죠? 저기가 오른쪽 한계선입니다. 무조건 문서는 저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제목의 밑에 있는 실선이 기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기준선인데요. 내가 글을 쓸 때 이 제목이라고 써 있는 제자 앞쪽을 기본선이라고 써 있고요. 그 기본선에 맞춰서 보통 글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하위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1, 2번은 기준선에 맞춰서 쓰지만 하위 요소는 글에 들여쓰기한 부분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가 교육개요에 있는 기준선에 맞춰서 표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넣으실지는 선택해서 넣고 제일 중요한 건 통일성이에요. 내가 첫 번째 기준에 맞췄으면 무조건 첫 번째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자, 행정 업무 운영 실무의 예시 공문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표기들을 찾아본다면 여기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적혀 있는 부분들이 다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글자는 다 띄어쓰기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띄어쓰기가 들어간다 라는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글자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연도는 어떻게 쓴다라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인용이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호에 대한 부분들은 왼쪽에 들여쓰기해서 맞춰 쓴다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에 기준선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1번이 들여쓰기가 돼 있는 상태죠. 1, 2, 3, 4, 5번이 안쪽 두 칸 들여쓰기가 돼 있죠. 그게 어떻게 된다? 다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바른 아까 보여드렸던 공문 예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기준선과 오른쪽 환계선을 잘 지키고 문서 기호에 대한 부분들을 꼭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퀴즈로 전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날짜 필기가 올바른 것들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0 쓰지 않고 띄어쓰기가 들어갔다. 자, 공문서 시간 표기 규정에 맞게 쓴 것들은 24시간 규정으로 쓰고 0을 쓴다 안 쓴다?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09 쌍점 05. 자, 금액 표기는 금 쓴 다음에 일자를 써주고 안에 한글로 한 번 더 풀어 쓴다라고 했었고 금에는 띄어쓰기 없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항목장 기호순위.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쓴다라고 했죠?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한글 그 다음에 가로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5번 끝 표시가 방법이 올바른 것들은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죠. 본문 또는 붓팀 마지막 뒤에는 두 타 띄고 같은 줄에 작성해 준다입니다. 표 안 마지막 칸에는 반드시 작성하지 않죠. 표 안에는 끝이라고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간이 남아있으면 뭘 쓴다고 했죠? 이하, 공란, 공문이라고 쓴다라고 썼죠. 6번 수신자 표시로 올바른 것들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죠. 절대 줄임기에 쓰지 않고 풀네임을 다 써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7번 다음 중 공공언어 순화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들은 금번, 2번번, 이길, 다음날, 득하여 받게 되어진 시건장치, 자물쇠장치입니다. 정답은 이길, 다음날입니다. 금번은 2번, 득하여는 바다, 시건장치는 잠금장치로 표현할 수 있겠죠. 8번 마지막입니다. 권위적 표현을 올바르게 개선한 것들은 몇 번일까요? 2번 뭐뭐 할 것을 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뭐 하기 바랍니다 라는 부분이나 뭐뭐 해 주십시오로 교체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결제 전에 필수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점검 항목은 제가 교재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이게 잘 써있나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은요.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업자 표기법 등을 실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서 올바르게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시간인 보고서의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처음 듣다 보니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렸던 교재의 내용들의 실습 파일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한번 해보신다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파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